안녕하세요. 한국의 어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곳은 한국의 숨겨진 공포 이야기가 여러분을 소름 끼치게 만들고 어둠 속으로 안내하는 공간입니다. 고요한 밤, 어둠이 모든 것을 삼키고 저 멀리서 이상한 속삭임이 들려올 때 당신은 그 미스터리한 세계와 마주할 준비가 되었나요?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들은 당신의 현실과 악몽의 경계로 이끌 것입니다. 이제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볼까요? 한국의 어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귀신을 본다는 것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 좋은 능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남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그게 꼭 이롭지 않을 테고, 더군다나 귀신이라는 존재는 결코 산 사람에게 좋지 않을 겁니다.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떠다니는 것 자체가 좋지 못한 이유 때문이겠죠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귀신을 보더라도 모른 척하는 게 좋다는 건데요. 영가가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.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가시죠. 안녕하세요. 벌써 1년째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고 있어 이렇게 투고를 합니다. 저는 현재 경기도 모처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남자로 지금껏 30년간은 살아오면서 이렇다 할 사건 사고 없이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. 당연히 귀신 같은 것은 본 적도 없고 제 인생에 있어 전혀 영향을 준 적도 없죠. 그러나 약 1년 전부터 너무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고 사건의 시작은 지금도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새롭게 입주하면서였습니다. 회사와 좀 떨어져 있지만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고 그리 넓진 않지만 작은 방 하나 그리고 거실까지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. 전에 살던 집이 빌라였다 생각보다 좋더군요. 깔끔하기도 하고 조용하니 왜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찾는지 알 정도였습니다. 그렇게 이사를 마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집에 들어오는 길에 사온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담배를 한 대 치웠습니다. 거실 쪽에 통창이 나 있는 큰 창문이 있어서 창문을 살짝 열고 담배를 피우는데 다른 편에 있는 고층 오피스텔이 좀 늘어서 있어서 나름 야경이 좋았죠. 반주로 마신 술 때문일까 약간 알딸딸한 느낌과 함께 아늑한 집에서 전자 담배를 피고 있으니 뭔가 알 수 없는 행복감이 들었습니다.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 도시 풍경을 만끽할 수 있었다는 거죠. 하나로는 안 되겠다 싶어 새로운 담배를 끼워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 시야에 들어오는 것 중 뭔가 이상한 게 하나 보였습니다. 처음에는 뭔가 빨간 점 같은 걸로 보여서 저게 뭘까 싶어 자세히 들여다봤죠. 바로 맞은편 건물은 아니었지만 살짝 대각선에 위치한 건물에 새빨간 사람이 베란다에 서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. 제가 시력이 좋긴 하지만 한참을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로 먼 거리였습니다. 하지만 분명 베란다에 우드콘에 서 있는 여자가 있다는 건 정확히 알 수 있었죠. 그런데 자세히 보고 있으니 이 여자가 제 쪽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. 솔직히 이때만 해도 저 사람 눈에 내가 보이는 걸까 의심이 들었습니다. 제가 한평생 좋은 시력으로 살았음에도 한참을 눈을 부릅뜨고 봐야 얼굴이 보였거든요. 근데 이미 한참 전부터 저를 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 여자는 제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마치 훔쳐볼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처럼 행동하며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에 앉아 담배를 마저 피우게 되었습니다. 뭔가 알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혔지만 미래 TV에서 나오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며 잠시 그 여자를 잊을 수 있었죠. 그렇게 잠잘 시간이 다 되어서 담배 한 대 더 피우고 자자는 생각에 창문을 열었는데 문득 그게 생각나 슬쩍 눈을 돌려 아까 그 여자가 서 있던 곳을 쳐다봤습니다. 그런데 아직도 그 여자가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. 약간 화가 난 것인지 표정도 찡그리고 있는 게 얼핏 보였는데 이거 사단 났다 싶어 혹시라도 집에 찾아와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를 했죠.
거의 2시간이 흐른 시점인데도 같은 장소에서 이곳을 보고 있다는 게 귀신이라기보다 화가 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그때까지만 해도 강하게 들었습니다. 괜한 짓을 했나 보다 싶어 빠르게 담배를 피우고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날 출근을 하며 금세 이 사건은 잊어버리게 됩니다. 그렇게 며칠이 흐른 뒤 주말을 맞아 방에서 몇 시간 동안 게임을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PC를 끄고 거실로 나와 TV를 켰습니다. 배도 고프겠다 뭐라도 시켜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열심히 배달 로커를 뒤져보고 있는데 문득 배달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군요. 하필이면 치킨을 시키려는 찰나였는데 좀 귀찮더라도 나가서 포장해 올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. 주변에 치킨집이 꽤 많았던 게 기억났는데 얼마나 떨어져 있나 싶어 잠깐 쪽으로 가서 아래쪽을 쭉 둘러보게 되었고 어디가 좋으려나 물건 고르듯이 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치킨집을 찾다가 우연히 눈을 돌렸는데 여자가 있던 그 집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. 약간 창피하긴 하지만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고 그대로 뒤로 물러나다가 넘어졌습니다. 며칠 전에 봤던 그 여자가 아직도 그 자리에 서서 제 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. 새빨간 옷차림 그대로 서서는 똑같은 표정을 짓고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. 이쯤 되니 이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치킨이고 뭐고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충격을 받아서 한참을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죠. 그리고 그 먼 근 뒤어가서 창문틀에 얼굴을 대고는 얼굴만 떼꼼 떼내서 몰래 훔쳐보듯 그곳을 쳐다봤습니다. 역시나 여자는 마치 그럴 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저를 보고 있더군요. 당장 뭘 할 수도 없고 마땅히 떠오르는 방법도 없다 보니까 일단 치킨이라도 살 겸 옷을 챙겨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정문을 통해 나오자마자 아까 그 집을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없더군요. 아예 그 건물 근처로 가서 하나하나 층을 다 살펴다녀 봤는데 여자는 주변이 깨끗하고 조용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서 이곳에 결정했지만 그 사건 이후로는 이 집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바로 블라인드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불편한 기분을 잠재우고 싶었거든요. 블라인드를 설치하기 전 다시 한번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. 분명히 불이 켜져 있는 집에서 그 여자가 서 있었고 모든 순간에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. 그 여자가 실제로 이곳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불빛으로 확실해졌습니다. 이 여자는 과거에 살았던 사람일지도 모르고 그 집과 연결된 어떤 얽힌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날 밤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나서도 그 여자의 존재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. 혹시 그 여자가 여전히 그곳에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죠. 잠을 이루기 힘들었고 매일 밤마다 창문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그 여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자의 존재는 점차 잊혀져 갔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저를 괴롭혔습니다. 이 집에서의 생활은 이전처럼 편안하지 않았고 뭔가 잘못된 듯한 불안감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. 결국 저는 다시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. 이 이야기를 통해 느낀 점은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으며 그런 것들과 마주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귀신이든 아니든 그런 경험은 쉽게 잊히지 않죠. 결국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이야기가 생각나네요. 귀신이나 이상한 존재는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곤 합니다. 당신의 경험도 그런 것 같아요. 그 여자가 왜 당신에게만 보이는지, 어떤 이유로 그 자리에 서 있는지 궁금증을 유발하네요.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연이나 사건이 그 여자의 존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귀신이든 아니든 그것이 사람에게 주는 감정은 복잡합니다.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.
친구에게 확인해보려는 시도는 좋은 접근이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더 큰 불안을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그 여자의 존재가 당신의 일상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감정이 계속 이어진다면 심리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혹시라도 그 여자가 당신을 따라오거나 계속해서 신경 쓰이게 된다면 전문적인 상담이나 조언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경험은 간혹 심리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니까요. 그리고 당신이 직접 겪은 일이기에 그 여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그 사건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말 신기하고도 묘한 경험이네요. 혹시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. 그렇네요. 정말 복잡한 상황이군요. 아저씨가 우연히 본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귀신이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의 괴리감이 더할 수 있겠죠. 그런 존재를 목격하게 된 경험이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일이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. 귀신이 그 집에 상주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만 보이는 삶안은 흥미롭고도 불안한 요소가 가득하네요. 귀신이 왜 그곳에 있는지, 그 집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알아내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알게 된다면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죠. 그럴 때는 잘 모르고 지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.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살 수 없는 건 아니니 적절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좋겠어요.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제보자분의 이야기는 상당히 귀하고 특별한 것 같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나누는 것이 향후 비슷한 경험을 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혹시 또 다른 이야기나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주세요. 이로써 우리는 신비롭고 오싹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. 한국의 어둠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.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. 항상 강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위의 신비로운 것들에 조심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.